완두콩 완터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의 통합이 가시화됐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추진위원회가 17일 창당을 목표로 신당의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자세한 내용 이해훈 새로운 보수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보수통합 이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당명까지 정하고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 논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 반년 만에 이제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깨가 무겁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히 합치기만 하는 걸로 보수 승리는 어렵습니다. 남은 2달 동안에 이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느냐. 여기에 이제 개인의 사활도 달려있고 당의 사활도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더 책임감이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당명 어떠세요? 미래통합당 마음에 드세요? 미래한국통합신당인가요? 그렇게 가다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급선회를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헐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일보 했죠. 저희 쪽에서 새로운 한국당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통준위에 참여하는 우리 소속 의원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거지만 그거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논의가 됐던 것 중에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진 게 대통합신당, 미래한국통합신당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런 거론되는 안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좀 단순하고 명쾌하죠. 왜냐하면 당의 이름이라는 거는 당의 인역적 좌표가 어딘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딱 이름만 듣기만 해도. 네. 그다음에 당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어딘지 자유인지 공화인지 더불어인지 통합인지 이런 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이런 이름이 제일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미래 한국 대통합신당 이거는 하여튼 좀 너무 복잡하고 네. 명쾌하지가 않았는데 네.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미래와 통합이라는 지향점이. 근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당초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가로 최고위원들이 들어가는 이런 거에서 절충이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도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직 사실 이제 통추라는 곳은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네. 통합을 응원하고 돕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서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로운 보수당은 새 출발하는데 헌옷을 입고 출발하는 거는 이건 뭐냐 국민들 앞에. 네. 국민들이 이걸 과연 새 당이라고 보시겠냐. 헌옷을 입고 있으면 옛날 당이라고 보시지. 도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혁신 지도부를 새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유 대표도 제안을 할 때 보면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한 10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낡은 집 허물고 새 집을 짓겠다. 그럼 낡은 집으로 허물고 새 집을 지면 헌옷 입고 옛날 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거거든요.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통추의 제안일 뿐이지 통준위에. 예. 각 당에서 이제 추인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새로운 보수당의 공식 입장은 내일 저희가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본인들이 의총이든 최고위를 통해서 내일 정도에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황교안 대표의 단일성 지도 체제 이걸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단일성이든 집단성이든 그거가 지금 중요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리고 황교안 대표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대권 주자 그리고 당 대표 이분을 뭐 물러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새로운 혁신 지도부 좀 새 얼굴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부는 당의 얼굴이고 상징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보셨을 때 너희들이 진짜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얼굴과 상징이 달라져야 되죠. 네. 똑같은 얼굴에 모자 하나 달랑 얹고 나서 우리 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딴 사람으로 받아주실까요? 근데 왜냐면 말씀 들어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단 기득권을 내려놔야 그래야 새로운 얼굴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지도 체제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저희는 뭐 황교안 대표 물러나라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자. 옛날 사람들 그대로 갖다 놓고 몇 개 더 얹어가지고 이게 새 거다? 이건 좀 어렵죠. 그러면 앞으로 지도 체제 구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협상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되겠군요. 보니까. 네. 예, 조금 더 이제 설왕설래 그리고 이제 이 안이 나오면 또 다른 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안으로 또 제안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조정안이 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원래 새로운 보수당의 생각은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서 그러면서 네. 통합이 동시에 같이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셨던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얘기죠. 근데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이 상당히 혁신과 역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안들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계속 혁신하고 변화 이것을 요구하고 그게 돼야만 통합의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를 지난 반년 동안 한 거잖아요, 거의. 네.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그 통합에 참여를 했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이 변화와 혁신을 스피드업, 더 속도를 내자라고 하면서 그 속도가 잘 촉구가 안 되니까 본인의 자기 희생을 자기가 최고의 희생을 하면 최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불출마라는 자기 희생을 던진 거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이 정말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뭐 대선 주자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난 예견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통합을 하는데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통합을 하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변화와 혁신 이게 이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은 째깍째깍 가서 이제 거의 시한이 찼을 때는 뭔가 그 변화와 혁신을 정말 절절하게 촉구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희생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데 그 희생이 뭘까? 그건 본인의 불출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그냥 느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대신에 우리 당직자들만이라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떤 지분 요구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공간이 이제 제일 지분 요구에서 결정적인 건지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의원들 아니라 출마자들의 자기 공천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정치 생명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저희는 흔들지 않고 우리 지분 거기다 달라고 얘기도 안 하겠고 우리는 하나도 요구 안 한다라고 그 유승민 대표가 선언한 이후에 그 정신에 따라서 저희가 일관되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요. 수도권 험지 네. 출마 얘기 계속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 좀 하기는 했지만 수도권으로 나와서 출마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도리는 아니라고 보는 게요. 예. 지금 대권 주자에게 가장 최악의 선택, 최악의 상황은 불출마예요. 험지 출마가 아니고. 그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한교안 대표 대권 주자 아니십니까? 네. 근데 한교안 대표에게 불출마를 할 건지 험지인 종로에 출마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더니 그냥 바로 종로 출마를 선택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불출마는 대권 주자에게는 무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보셨겠지만
배지가 없는 원외 정치 인사 대표, 뭐 대권 주자 이런 사람들이 모든 뭐 법적인 거라 정책 예산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이슈가 국회에서 전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국회에서 배제되고 국회에서 영향력과 리더십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권 주자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 장외투쟁으로만 나가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모든 대권 주자들이 그 마음에 또 새기는 거는 불출마는 죽음이구나.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대권 주자 하시다 보니까 그냥 전체 선대위를 지휘하시면서 모든 전국적인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포지션을 안 택하시고 종로에 갇혀버리는 종로 출마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대권 주자들은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이 불출마예요. 네. 자기가 가장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희생을 반감시키는 일을 요구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종로 출마 아니면 불출마 두 개 중에 하나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한 거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니고 공관위가 아니고요? 요구한 거잖아요. 그거는 네. 자유한국당의 공관위가 선택을 둘 중에 하나로 네네. 골라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신문에 다 났잖아요. 네. 아니 혹시 네. 또 그런 얘기 또 하셨나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뭐 네. 통합하기 전에 남의 당 일에 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00일 동안이나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만남을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거 밥 한 번 먹기 정말 힘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유 대표가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통합의 미래를 이겠다 선언한 날 황 대표가 유 대표를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힘을 합하자 승리하자 이런 사진이 나왔더라면 지금쯤은 통합의 효과가 아마 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는 게. 근데 이제 좀 언론에도 보도를 보면은 유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희생을 선언한 이후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이제 불출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 대표에게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공천 지분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거 다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반면 황 대표님은 종로 선거를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종로 선거에 이기려면 유승민 대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입니다. 종로가 최근에 2030 인구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건 보도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근데 20대 지지율 가지고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은 2등, 황교안은 9등이거든요. 근데 유승민 도움이 굉장히 절절히 필요해요. 네. 유 대표가 전심전력으로 황교안 후보를 돕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황 대표 득표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오히려 유 대표가 미온적이라도 황 대표가 스토킹을 해서라도 만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유 대표는 만나자는 제안을 거듭하는데 황 대표님이 피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왜 피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자제하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황 대표가 나름의 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대표랑 전 대표랑 만나게 되면 유 전 대표가 선거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잘 관계가 풀어지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유승민 의원이 뭔가 선거 캠페인 할 때나 이럴 때 합동 연설을 같이 하거나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좀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유 대표가 이제 간절하게 요구했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이제 유 대표가 응할 것이고 사실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한을 할지도 좀 걱정입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도 지금 그게 성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면 과연 유 대표에게 전국적인 선거를 좀 지원 유세를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할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 제안에 유 대표가 응하려면 유 대표가 자기 최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요청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유 대표는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만나시는지 한번 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보수당 이혜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흥 종교단체 신천지에서 2인자라고 불리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 총회장의 실체를 밝힌다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체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월간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먼저 종교단체라고 하는 곳의 2인자가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저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대표가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남희 씨는 2인자 최측근이었었지요. 근데 자기 후계자 후보로 오르내리던 김남희 씨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와 이만희 씨를 비판하고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내세워서 지금 궁금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난번에 2017년도에 갑작스럽게 이 자취를 김남희 씨가 감췄는데요. 아마 그것이 신천지 퇴출과 이탈을 놓고 갑론을박에 아마 구설에 올랐었지 않았나. 근데 3년이 지난 2020년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한 거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신천지가 이 사기 집단이다. 네. 그래서 이만희가 성경위에 있다고 하는 그 강의를 듣고 충격받아서 탈퇴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최측근에다가 같이 살았다고 지금 얘기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로를 예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동안 조금 문제성 있는 종교나 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재산권 관련 문제나 후계구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좀 결론되어진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도 이만희 교주가요. 이 김남희 전 원장을 반역자로 몰아버린 것에 최근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신천지 안에서 케이블 방송 소유권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예. 결국은 이 재산권 관련 문제와 또 포스트 이만희 체제에 구축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후계 구도의 문제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급기야 이렇게 2월에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숨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가장 쉽게 접하는 분야가 정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데다 또 보는 눈이 많고 그만큼 적도 많아서 속마음을 꽁꽁 숨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중정치인은 연기에 능숙해야 할 필요가 있죠. 무대 뒤에서는 손에 피를 묻히며 정적과 싸우다가도 연극에 막이 오르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관객을 향해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고는 합니다. 정치인 다 됐다 이런 말 뜻에는 아마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종교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논하는 이유는 둘 간의 공통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중첩되는 곳에 바로 현실 종교가 놓여 있고요. 그 경계선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신의 이름으로 신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신의 뜻을 전달하며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도 말을 무기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칫 초심을 잃을 경우에 세력 다툼을 하고 부패하는 것은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충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닐지요. 신천지도 잘못된 종교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69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 업무가 있어서 거제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치에도 따뜻하고 포근한 내용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서울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근데 거제나 남쪽 지방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꽃망울 터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뭐 거의 기온이 15도를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정말 봄 기온을 물씬 받고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정치도 이렇게 봄 기온을 물씬 풍기면서 이번 총선을 좀 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098님. 당명이 생겨서 뜻이 모이는가 했더니 아직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해훈 의원 인터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대통합 신당 저도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당명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어떤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13도, 모레는 15도까지 오르며